감독님. 네? 이번 벤투의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됐잖아요. 그렇지. 그걸 보시고 계속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가 그렇게 아쉬우신 거예요? 아쉬운 점이요? 네. 일단은 이번 명단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최종 명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명단에서 왜 이 선수들을 안 뽑았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긴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혹시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아, 궁금해요? 네. 아, 오늘은 그러면은 한번 벤투가 뽑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되는 탑3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선수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고 있는 신진호 선수, 두 번째는 수원FC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선수, 마지막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감귤타카 안현범 선수입니다. 일단은 이 3명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 신진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K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뽑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벤투 감독님께서 추구하는 축구가 뭐예요? 빌드업 축구죠. 그렇죠. 근데 그 빌드업 축구를 하는데 그 빌드업 축구에 가장 알맞는 중앙 사령관 느낌을 내주는 게 신진호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신진호 선수를 뽑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댓글들을 좀 봤는데 신진호 선수는 K리그에서만 뽑았다고 해가지고 벤투가 뽑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진호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 현재 뛰고 있고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대부분 팬들이 하는 말이 K리그용이다, K리그에서만 통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나라든 자국 리그에서 잘해서 대표팀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 3년 동안 신진호 선수가 보여준 그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그 선수를 한 번이라도 뽑아서 써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K리그에서만 통하는지 월드컵에서도 통하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K리그에서만 통하는 건지 아니면 뭐 월드컵에서도 통할지 아니면 뭐 국가대표 경기, 친선 경기에서도 통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벤투 감독님이 만약에 그거를 의심해서 지난 시간 동안 이 선수를 안 뽑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이 이번에 손흥민이랑 내한을 왔었잖아요. 그 내한을 왔었을 때 신진호, 이명주 라인이 같이 뛴 모습들을 봤는데 그때도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진호 선수는 이 명단에만큼은 동아시안컵 때라도 꼭 뽑혔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진호 선수가 장점이 많은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신진호 선수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빌드업 축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빌드업 축구를 하는데 빌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패스 능력, 또 공간들을 보는. 그렇지. 이제 축구인 다 됐네요, 우리 피디님. 그게 뭐냐면은 가운데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근데 우리가 지난 4연전도 그렇고 동아시안컵 때 경기들을 지켜보면 미드필드 지역에서 중앙 사령관 느낌을 내주는 선수가 없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진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뛸 수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뭐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단순히 뛰면서 자기 역할만 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 선수는 공이 뒤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도 수비수들한테 야 너 절로 움직여, 너 이쪽으로 움직여, 너 이쪽으로 패스해, 자기한테 공이 오기 전에 미리 공간들을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도 딱 자기한테 공이 올 때 제가 지금 이거를 피디님한테 이렇게 던져볼게요. 잡아보세요. 다시 저한테 던져봐 주세요. 이게 나한테까지 날라오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나한테 날라오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굳이 보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다 왔을 때 잘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를 이 거리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경기장에서 주고받는데 이 공을 내가 누구한테 주면 우리 팀이 유리해질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의 사령관 느낌을 정말 잘 내준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란 무대는 뭡니까? 우리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만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서 강팀이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뭐가 더 필요하냐?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주고 선수들의 자리를 잡아주고 한 명의 사령관으로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대표 명단을 봤을 때 미드필더 중에 그런 느낌을 내는 선수들보다는 묵묵히 자기 할 일부터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신진호 선수가 꼭 대표팀에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신진호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비교하면 어떤 선수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신진우 선수를 2002년도 월드컵 때로 비교하자고 하면 약간 유상철 선수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김남희 선수, 이을용 선수, 유상철 선수가 이렇게 뛰었는데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박스 투 박스 능력을 갖춘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패스 능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장면들 봐봐. 나는 감히 신진호 선수를 K리그의 데브라이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윙어들한테 패스를 넣어줬을 때 이 공을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받아야 되는 위치에 항상 미리 가 있고 그 공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또 뭐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데브라이너가 잘하는 한 번에 올려주는 이 크로스를 오른발, 왼발 상관없이 진짜 자유롭게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 도대체 이 선수를 왜 안 뽑을까? 뭐 대표팀에 현재 뽑힌 선수들이 신진호보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런 옵션을 갖춘 선수를 한 번도 지금까지 뽑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솔직히 난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팀에서 일단 골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그 골을 넣으려면 누가 넣어야 돼? 공격수가 넣어야죠. 손흥민, 네. 황의조,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넣어야 된단 말이야. 국내에서 했던 친선 경기들을 보면 많이 나왔던 댓글들이랑 이야기들 중 하나가 기성용을 복귀시켜야 된다였어. 왜냐면 손흥민이 뛰면 그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영상들 봐봐. 포항 선수들이 이렇게 뛰고 있으면 이 신진호라는 선수는 이 패스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라는 거야. 어떤 선수들은 내가 이 패스를 했다가 혹시나 잘릴까 봐 해서 안전한 패스를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신진호 선수는 그 패스들을 대부분 선택을 하고 심지어 그 선택한 패스가 질이 다 좋다라는 거지. 빌드업을 하다가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가 뛰었을 때 이런 볼들을 신진호 선수가 넣어준다면 정말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승호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신진호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K리그 미드필더 중에는 유일하게 뽑힌 선수 중 하나가 백승호란 말이야. 백승호 선수를 뽑지 말라가 아니라 신진호 선수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주장 완장을 달고 2년 연속 결승전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선수를 더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현대랑 갔을 때는 주장 완장을 달고 우승을 했어. 작년에는 포항에 이적을 해서 포항을 데리고 준우승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수는 국내에서만 인정받은 선수가 아니라 아챔에서도 인정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한 번쯤은 기용을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갖추고 있는 이런 데드볼 능력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났을 때 그 상황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킥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 데드볼을 완전히 마스터한 느낌을 요즘 진짜 K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뽑힌 게 아쉽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신진호 선수는 다 끝난 건가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도 옛날부터 조금 뭐 쇼커픽이나 벤투의 빌드업 축구에 좀 맞지 않아서 발탁이 안 될 거다라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실제로 발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나한테 이승우를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진짜 이거는 한 3달 전인가? 이승우 분석 영상으로 유튜브에 컴백을 알렸단 말이지. 그때 이승우가 2골인가 3골밖에 못 넣었을 때고, 모두가 이제 이승우가 느리다, 이승우 이제 K리그에서도 안 통한다 할 때 내가 했던 말이 이승우는 올해 무조건 공격 포인트 15개 이상 할 선수다 라고 말을 했고, 지금 14개인가 15개 했잖아요. 지금 골을 아마 13개인가 넣었을 거고 어시스트를 4개인가 5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8개인가 했고, 심지어 이제는 득점왕 경쟁까지 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수를 왜 안 뽑냐 라는 생각을 나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안 뽑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 내가 벤투라면 왜 이승우를 안 뽑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뛰고 있는 소속팀 수원FC에서 뛰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벤투 감독님이 안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 정확한데 이제 원래 이승우라는 자원은 윙어였단 말이지. 아니면 프리롤, 공격형 미드필더 막 10번 이런 느낌인데, 수원FC에서는 윙에서 뛰기보다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드 지역에서 뛰고 있어요. 공격형 미드필드 지역에서 뛰는데 이 선수를 대표팀에 미드필드 한 자리로 넣기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랑 너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지. 벤투가 추구하는 그 빌드업 축구에 무게감도 필요하고 활동량도 필요하고 뭐 수비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경쟁하는 게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에 비해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활동량이나 수비력 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 그리고 수원FC에서 윙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기보다는 미드필더 한 자리 느낌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는 승우 좋은데? 쟤 골 잘 넣었는데? 쟤 뽑고 싶은데? 근데 제가 윙에서 과연 잘할까? 내 미드필드에서 뛰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기엔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수원 감독님하고 벤투 감독님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신 거죠?
그쵸. 다른데 사실 지금 수원 감독님은 이승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승우가 지금 뛰고 있는 그 자리가 대표팀에 가서 어울릴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이승우가 근데 골 많이 넣지 않았냐, 그럼 이승우 쪼코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승우 한 방에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를 할 거란 말이야. 벤투 감독님은 벌써 이승우한테 그 한 방을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그 한 방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한 방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을 필요로 한다 라는 거를 이번 명단을 보면서 난 좀 더 느낀 것 같아. 전에는 안 뽑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득점 왕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이승우까지 안 뽑는다는 좀 의아하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님은 이승우를 뽑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비수를 9명 뽑았어 지금. 엄청 많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우리가 월드컵에서 잘하면 16강 나가는 거잖아. 8강까지는 솔직히 어렵고 그냥 대박인 거고, 그 16강까지 나가는데 3경기를 해요. 3경기를 하는데 수비수가 9명이나 과연 필요할까? 16강을 갔다고 하면 4경기를 해. 그럼 8명의 수비수 플러스 큰 정우영을 수비수로 기용한다고 치면 인원이 충분하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16강을 나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골도 잘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골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뭐 조규성, 이강인 정도라고 치자고요. 지금 톱스넘 경기 보면 손흥민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손흥민이 득점을 못하고 있잖아. 그럼 그 외에 머릿속에 골 넣는 것만 들어가 있는 선수가 한 명쯤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풀백 중 한 명을 던지고 그래도 이승우를 윙어 자리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든 어디든 뽑긴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교체 자원으로 들어올 선수들 중에 이승우만큼의 크랙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왜 안 뽑은지는 이해를 하지만 뽑았어야 된다. 안현범 선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선수는 어떤 것 때문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신진호 선수는 원래 알고 있었나요? 사실 이승우 선수밖에 몰랐어요. 이승우 선수밖에 몰랐죠. 그럼 지금 안현범 선수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안현범 선수도 뽑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수는 어떤 것들이 뛰어나요? 뛰어난 부분은 일단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빌드업 축구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오른쪽 풀백 자리의 선수가 그때 당시엔 이용 선수였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공격할 때 관여를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지난 몇 년 동안 K리그 풀백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뽑자고 하면 뭐 이용, 김태환 이 투탑이었고, 이제 김문환이 돌아왔다고 치면 김문환의 안현범까지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속도감, 치고 달리는 거, 부시고 들어가는 거, 전방 압박하고 재차 압박하고 이런 에너지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난 충분히 벤투 축구에 어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제주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뽑힐만 하다. 정말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 수비력도 괜찮아. 근데 왜 이 선수를 안 뽑을까? 아쉬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대표팀은 포백을 쓰는데 제주에서 3백을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안 뽑으신 게 아닐까요? 안현범 선수를요? 네. 솔직히 그런 이야기 댓글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대표팀이 빌드업 축구를 할 때 어차피 윙백, 풀백은 높게 올려보내기 때문에 폭백이 됐든 쓰리백이 됐든 상관없이 그 선수는 높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높이 빠르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안현범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빌드업 할 때도 보면 큰 정우영 선수가 쓰리백 사이로 끼는 경우도 되게 많고, 황인범이 낄 때도 많고, 백승우가 낄 때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빌드업 하다 보면 우리도 쓰리백을 형성할 때도 있고 포백을 만들어서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요즘 제주는 포백으로 뛰기도 해요. 그거는 너무 구차한 변명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딱 이 정도가 아닐까. 그럼 안현범 선수가 벤투 감독님의 머릿속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 나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벤투 감독님이 성을 싫어하는 것 같아. 제주에 보면 주민규 선수도 있고 뭐 안현범 선수도 있고 최용준도 있고 뭐 정우재, 제주 유나이티드에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단 말이야. 뭐 정훈 선수도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을 다 안 뽑아. 그러니까 나는 고로 벤투 감독님이 성을 싫어한다,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제주도 선수들을 안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도 벤투 감독님 내가 봤을 때 싫어할 거야, 이 정도면.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뽑히는 선수 중 한 명이 김동준 선수야.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벤투 감독님한테 좀 서운할 것 같아. 정말 잘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득점왕도 했고 올해도 현재 득점 순위 1등이란 말이야. 근데 한 번을 안 뽑혔어. 어차피 우리 월드컵 원정이야. 카타르 가서 해야 돼. 근데 자꾸 국내에서만 뛰다 보면 익숙한 환경에서 뛰고 상대방들은 비행기 타고 멀리 와서 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건 맞거든. 이번 경기만큼은 우리가 나가서 뛰었어야 됐는데 벤투 감독님이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서 또 홈에서 잡은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까 골키퍼가 그래서 제주에서 뽑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골키퍼는 어떤 능력을 보고 뽑아요?
잘 막는 건 물론 1순위겠지만 김동준 선수가 뽑힌 이유는 솔직히 명확해요. 발밑이 정말 좋아. 발매치가 그래요. 골키퍼는 이제 손으로 막는 거에 익숙하다고 치면 그 선수는 이제 발로도 잘한다는 거지. 패스도 잘 주고 킥도 잘하고 이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김동준이 뽑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3명이 안 뽑힌 게 좀 아쉽잖아요. 너무 아쉽지. 근데 안 뽑혔잖아요. 안 뽑혔지. 그 지금 이미 명상 공개된 선수들로 게임이 흘러간다면 어떤 식의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놓으신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홈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 2경기는 질 것 같진 않아요. 벤투 감독님이 뽑을 수 있는 베스트 11은 뽑혔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누구다는 말 못하겠지만 3명의 선수와 내가 말한 3명의 선수가 바뀌었더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는 거지. 일본전에서 0대3이 났을 때 사람들은 막 엄청 욕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문호 감독님은 거의 유일하게 욕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벤투 감독님 응원하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 말씀하신 걸 보면은 벤투 감독님 사실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야. 아쉽다. 얘네 셋 왜 안 뽑았냐? 족같다. 이게 아니잖아요. 선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벤투 감독님의 축구를 응원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벤투 감독님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색깔 있는 축구를 보여줬던 감독님이 과연 있었을까? 일본전에서 0대3으로 패배한 건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 시스템이 더 좋기 때문에. 맨날 내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언제 월드컵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나간 적이 있었느냐. 저는 벤투 감독님의 철학이나 응원할 거고, 현재 뽑힌 선수들이나 나중에 뽑힐 선수들이나 이 최종 명단과 벤투 감독님이 꼭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한 명의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진짜 이 선수들, 이 3명의 선수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구독자분들이 있고 원래부터 이 선수들을 좋아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반대로 이 선수를 피디님처럼 몰랐던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냥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재능들이 있고 이런 인재들이 있다라는 거를 내 관점에서 그냥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벤투 감독님이 색깔이 있는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4강 때 히딩크 감독님, 그다음 16강 갔을 때 허정무 감독님, 그분들은 스타일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2002년도는 말할 게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쁘게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고, 2010년도였나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가 16강 갔을 때 그 16강 나갔던 거는 잘했지만 탁월한 전술이 있었다 느낌은 아니었고요. 좋은 아빠 느낌이었다는 거지. 전술적인 감독이 있고 정말 선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선수들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감독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감독들이 있는데 허정무 감독님은 이 좋은 선수들이 잘 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느낌이고, 크게 전술적이었다 라는 느낌은 사실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선수들을 저는 소개하고 싶었고, 정말 개인적으로 뽑히지 않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또 피디님이 이렇게 물어봐서 촬영을 했는데 재밌게 보였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 재밌는 문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